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에 굉장히 악재로 꼽히고 있는 LG와 SK의 소송전이 있는데요. ITC가 최종 결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된 판결문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방송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10년간 SK 배터리를 미국에 수입하는 것이 금지됐다는 내용은 이전에 발표가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는 아직 그때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일단은 영업비밀 22개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ITC 쪽에서 인정을 하고 조기 패소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 SK가 주장했던 것과 달리 LG 쪽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내용들이 좀 담겼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을 보면은 SK의 주요 고위층 인사들이 직접적인 명령을 통해 지시를 통해서 영업기밀을 탈취하고 이거를 삭제하는 그런 일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ITC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기업 문화로 만연이 돼 있고 다들 알면서도 이걸 묵인했다. 직원들도 대부분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라고 좀 적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LG 쪽에서 번역한 내용들을 참고한 거라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문서 삭제 은폐 시도가 악의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ITC가 명시를 했습니다. 피해 내용에 대해서도 SK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했음에도 불구하고 LG가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구체적으로 좀 입증을 했다라고 ITC가 밝혔는데요. 그 입증 수준이 법원이 이전에 다른 사건들에서 요구했던 입증 수준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러니까 영업비밀 침해 부분이 굉장히 좀 명백하게 나왔다라고 ITC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안들을 보면은 11개 카테고리에 22개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배터리의 전체 공정, 그리고 원자재 부품 명세서, 음량극, 레시피, 파우치 실링, 전해질, 배터리 충전율 추정, 그리고 자동차 플랜 가격과 기술 포함한 영업비밀 자료 등 22개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좀 굉장히 배터리를 만드는 전 과정에 걸쳐서 영업비밀이 좀 침해가 됐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8년 이 사건의 어떤 발단이 됐던 2018년 폭스바겐 수주전에서 SK가 LG의 가격 정보 등을 훔친 영업 비밀을 토대로 최저가를 제시해 낙찰을 받았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거기서 또 이전에 조기 패소 당시에는 5년이었다가 이번에 결정이 된 거는 왜 10년 동안 더 강력하게 수출 금지가 10년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SK가 훔친 22개의 영업 비밀이 없었다면 10년 동안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 명확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훔쳐서 10년을 좀 당겨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영업 금지, 그러니까 수익 금지 조치를 10년 동안 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객사인 자동차 제조사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얘기가 담기긴 했는데 여기서 포드는 4년, 폭스바겐은 2년의 수익 금지 유예 조치를 한 거는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대체할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동차 회사들도 거래 상대방인 배터리 회사가 영업비밀 침해 회사와 장기적인 관계를 선택한 것도 자동차 회사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제조사가 약간의 피해를 보는 것은, 약간은 아니 훨씬 더 크겠죠. 이런 피해를 보는 것이 설명이 된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컨퍼런스 콜을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일단 SK 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영업비밀 침해로 최소 5조 3천억 원을 아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투자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되면은 LG가 투자한 돈은 한 20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훔쳐서 R&D 관련에 최소한 5조 3천억 원을 절감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ITC 판결 내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LG 쪽에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감정적인 표현들을 했는데요. 여기서 인터넷 댓글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남의 기술을 빼가서 성장하는 일이 없어야 기술이 투자 개발할 것 아니냐. 대놓고 기술을 훔치고 뻔뻔하게 미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나라 망신이라는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하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인터넷 댓글을 빌려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부분에서 다른 소송들이 굉장히 여러 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소송건들을 일일이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업비밀 침해건에서 소송이 걸리면서 다른 부분의 특허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ITC 소송이기 때문에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합의와 관련해서의 기본 원칙은 상생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합의금의 조건을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탈취를 통해 생겨난 과거의 손해, 두 번째는 미래에 입게 될 손해, 세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면 200%까지 되거든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물릴 것인가. 요 4가지를 가지고 합의금을 설정할 거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그 1번, 2번 과거와 미래를 같이 언급한 이유가, 사실 그 우리나라 그 배터리 산업이 전기차 배터리가 아직까지 시장이 완연하게 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이 사실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우리의 영업비밀을 가져가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 그러니까 번 돈에 대해서 내놔 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금액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미래의 수주는 거의 몇백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SK와 LG가 생각하는 합의금은 조 단위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매년 일정한 로얄티를 받는 방식으로도 이거를 좀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전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어떤 ITC 소송을 얘기를 하면서, 이때는 수익금지 기간이 21개월에 4천억에 합의가 됐는데, 이 부분이 그 보톡스 시장은 배터리 시장의 1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익 금지 기간도 우리는 10년인데 너는 21개월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런데도 한 4천억 원의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이거에 우리는 진짜 뭐 몇 배가 더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뭐 미국의 투자 계획도 있고 ESS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이제 SK가 주장하는 것 중에 이제 미국 경제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LG 역시 과거에는 먼저 수주를 하고 나중에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저기에 그 어떤 수요가, 미국의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주장한 내용과 ITC의 판결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SK 쪽 입장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SK의 입장은 일단 LG와 SK의 배터리 제조 방식 자체가 다르다. 제조 방식 자체가 다른데 너네의 영업 비밀을 우리가 탈취를 했다면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었겠지. 근데 우리는 그런 기술이 완전히 다른데 어떤 기술을 우리가 너네의 영업비밀을 탈취를 했다는 거냐라는 것이 일단 SK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실제로 SK하고 LG의 배터리 제조, 개발 방식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SK는 어떻게 분리막을 이렇게 꽈가면서 한다 그러면은 LG는 척척척 쌓는 방식으로 하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이게 자신들의 배터리 제조 기술은 다르기 때문에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SK의 일단 가장 큰 주장입니다. 그리고 ITC가 침해된 영업비밀이 뭔지를 아직까지도 어떻게 침해됐다는 건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LG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ITC 판결문 이후에도 이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ITC 의견서에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SK 쪽에서도 약간 감성적인 포인트들을 좀 건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SK는 40년간 배터리 기술 개발을 했다. 우리가 그동안 40년 동안 기술 개발을 했는데 너네 기술을 개발을 받아다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40년 동안 개발을 했고, 세계 최초로 고밀도 니켈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국내 최초의 전기차인 블루온에도 우리 배터리가 들어갔었다. 블루온은 현대차가 만든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 내용은 좀 그랬는데, 우리는 배터리를 잘 만들기 때문에 한 번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그 LG 배터리의 이제 코나 배터리의 화재 사건을 염두에 둔 말로 보이는데, 어쨌든 너네하고 똑같은 배터리를 영업비밀을 가지고서 만들었다면 우리도 화재가 발생했을 거 아니냐. 우리는 배터리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잘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 거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ITC 의견서에도 영업비밀에 침해할 증거라고 볼 수
는 증거가 없다라는 게 어떤 SK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SK의 얘기 중에 ITC는 그 22건의 영업 비밀을 지정을 하면서도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입 금지 품목을 일괄적으로 딱딱딱 지정을 한 게 아니라 개별 품목마다 수입을 하려고 할 때 개별 허가를 받도록 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별도 승인을 받기로 했다는 얘기는 즉 ITC가 어떤 품목에 어떤 부분들이 납품이 안 되도록 했는지, 어떤 부분들이 침해가 돼서 금지를 하지 않게 했는지를 좀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여기에 좀 그 미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들도 좀 적용이 됐는데요. 일단 이런 ITC의 결론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 출시가 지연되기 때문에, 배터리 납품이 안 되면 전기차 출시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친환경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연이 될 테고 결국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공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했던 얘기가 계약서에서 명시한 2년, 4년의 ITC에서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을 어느 정도는 좀 보호하려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2년, 4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매우 부족하고 그리고 2년, 4년이라는 그 시간을 부여한 이유가 이 회사들이 대체 배터리 회사를 물색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체를 가능한 방법이 없다라는 게 SK 주장입니다. 그래서 SK는 ITC 결정이 부담함을 대통령 검토,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겠죠. 바이든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겠다라는 게 SK의 주장입니다. 이 양쪽의 의견 한번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기술보호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기술보호는 기술이 가진 것을 공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보호하는 특허라는 게 있고 아니면 이거는 특허로 보호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이렇게 안 보여주면서 이거를 해서 영업 비밀이라는 차원에서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 비밀 보호라는 게 우리가 영업 비밀이라는 게 뭔가 물건을 팔고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특허와 비슷한 방식인데 그 비슷한 그 기술 보호를 위한 장치 중에 하나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싶고요. 사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SK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LG가 그 내시한 그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은 SK가 LG의 배터리 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정보를 습득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있고 조직적으로 지우라고 명령을 했던 이메일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LG라는 회사에서 옮겨간 인력들이 자기 회사에서 다운을 받아서 절로 가져간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영업비밀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좀 어느 정도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가 40년 동안 배터리를 연구해 왔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사실 그 배터리를 만드는 건 결국 자동차와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고 이게 SK가 블루온을 만들 때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라는 게 국책과제로서 어떤 연구개발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정말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이 배터리 사업을 한 적은 없어서 부침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40년 전에 했다라는 뭔가 근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SK가 배터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된 거는 후발주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SK가 자기가 우리의 어떤 기술이 니네 걸 빼온 거냐, 우리가 니네 걸 뭘 빼갔다는 거냐, 우리 기술 중에 니네 걸 뺏어서 한 게 뭐냐 라고 계속적으로 묻는다면은 사실 LG 쪽에서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기술을 뺏겼는데, 우리의 인력들이 기술을 빼갔는데 우리의 어떤 기술을 빼갔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니네가 어떤 부분에서 이용을 했는지를 LG가 입장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SK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주장은 좀 입증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요구라고 보여요. 그리고 사실 지금의 SK의 공정이 LG 공정과 다르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공정을 짤 때는 시행착오라는 걸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다른 거라고, 이거 해보다가 안 되면 다른 거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트라이 앤 에러를 거치면서 뭔가의 결론을 찾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다른 회사에서 실패했던 아니면 잘 안 됐던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다면은 그 기간 동안 들어가는 그 시간과 인력과 자원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SK가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공정은 너네와 다르다라는 의견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트라이 앤 에러라는 것들이 기술 개발 단계에서 필수적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그 LG의 주장 쪽에 힘이 실리는 것이 ITC 결론
과 좀 어느 정도는 부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SK에서 이런 주장을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합의금을 얼마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했을 때 합의금을 완벽하게 뭐 너무나 높게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 기술을 탈취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버리는, 우리가 불법성을 인정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떤 그런 그 감정적인 언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좀 약간 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을 때도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줄지언정 정말 SK가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라고 인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둑질을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형 배터리 회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가 정말 망하거나 아니면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서 몇 년 동안 뒤처지는 모습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SK이노베이션이 그 배터리를 가지고 그동안 돈을 벌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향후 로열티 같은 거 형식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될 텐데, 이게 사실 그 배터리 사업이 그렇게 마진이 많은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SK가 이걸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합의금을 얼마나 조달할 수 있을까도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또 SK그룹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경영 방침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하고 그런 쪽에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매각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좀 좋게 말하면 유연하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빠르게 손절을 하는 그런 그룹의 문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뭐 사업부를 매각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떤 산업군이고 중요한 기업,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것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와 LG가 이번에 코나 배터리 화재 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이때 합의를 했을 때 저는 그 LG 쪽이 일방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려를 좀 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LG가 3대7 정도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쪽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구체적으로 왜 3대7이 됐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상호 협력적인 측면들을 좀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LG와 SK의 소송과 합의금이 얼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양 회사 모두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합의금,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합의금으로 설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떠나서 4월 10일부터는 예외 조치를 받은 포드, 폭스바겐 물량을 제외하고는 SK가 미국에서 모든 영업, 수주, 생산, 수입 활동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금지가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영업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왔던 업체들과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계약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게 이 소송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파트가 있다면 이 배터리 사업을 열심히 해왔던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디에다가 좀 납품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야, 니네 진짜 수입할 수 있는 거 맞아? 우리는 유예도 못 받았는데 수입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려면 좀 하루빨리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참 LG에서는 불이 나고 SK는 소송전이 지고, 이런 와중에 중국 1위 배터리 회사인 CATL은 최근에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달 동안 13조 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배터리 증설을 3배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조차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 브랜드의 2차 물량에서도 CATL을 받고 3차 물량에서도 CATL을 받는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과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선두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소송과 어떤 화재 사건의 발목이 잡혀 있다는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좀 다시 한번 합의가 좀 순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투자자들도 이게 정말 정말 기업이 성장하고 산업이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을 하면서도 이게 어디서 어떤 소송전, 어떤 화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우발적인 일들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이런 일들이 좀 앞으로는 뭐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발치강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